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쥐가 치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타난 말인데 아마도 사람들이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예요. 쥐들이 인간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었죠. 사람들은 곡식을 유리병에 저장하곤 했어요. 또 고기는 높이 매달아 두었죠. 하지만 치즈는 선반에 올려두었기에 생쥐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식료품 저장소 방문객들에겐 쉬운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다른 것엔 닿을 수 없으니 그걸 먹은 거죠. 하지만 쥐는 분명 치즈보다는 초콜릿이나 다른 달콤한 걸 더 좋아할 거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사실 홍학이 춥지 않도록 물속에 한 발로 서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겐 그냥 노력을 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한 발로 서 있는 건 피곤하죠? 하지만 홍학에겐 이들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이 자세는 근육 힘이 전혀 필요 없는 자세거든요. 부드러워지는데요. 세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오래된 속설 중 하나는 타조가 겁먹을 때마다 머리를 땅에 숨긴다는 거예요. 오래전 연구원들은 타조가 자신의 큰 몸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머리만 땅에 묻었기 때문에 별로 영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타조는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래와 조약돌을 삼키거나 둥지에 낳은 알을 뒤집을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럴 때도 심지어 엄밀히 말하면 머리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땅 근처에 두는 거예요.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다면 가엾게도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타조를 겁에 질린 새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위험이 닥쳐오면 그걸 감지하고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반격하고 스스로 방어할 거예요. 엄청 화난 앵그리버드겠네요. 흰 긴 수염고래가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린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에서 살았던 것들 중 가장 큰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게 200톤에 30.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심장은 자동차만큼 크고 혀는 평균 코끼리 무게만큼 나가요. 흰 긴 수염 고래가 자동차, 사람들, 또 아마도 심지어 작은 배들을 삼키는 걸 상상하기 쉽죠? 다 틀렸어요. 실제로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자몽이에요. 목은 작은 샐러드 접시만한 크기를 담을 수 있어요. 고래는 작은 물고기, 플랑크톤, 그리고 해양 갑각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더 큰 목구멍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린 어차피 흰 긴 수염 고래의 뱃속에 있는 집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우주복 없이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비슷한 15초 만에 우릴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니 시도하지 마세요. 낙타는 혹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동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낙타는 8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물을 마셔도 생존할 수 있지만 등에 비상 저장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낙타가 물을 마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에 189리터의 물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탈수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양인 총 몸무게의 30%를 보충하기 위해 써요. 그래서 물을 많이 잃지만 빨리 되찾죠. 등의 혹은 지방을 축적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물을 생산하기 위한 곳이 아니죠. 낙타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수분을 많이 잃게 하는데 물을 폐에서 증발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영양원으로 지방을 사용하죠. 이게 건조한 지역과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살아남도록 도와줘요. 개미핥기가 코로 개미를 빨아들인다는 건 오해예요. 개미를 찾아다니면서 긴 주둥이로 개미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지 않아요. 개미핥기는 아주 긴 혀를 갖고 있어요. 큰 개미핥기는 0.6m 길이의 혀를 갖고 있어요. 스파게티 한 가닥만한 모양이고 개미를 가두는 가시가 있는 뾰족한 갈고리와 끈적끈적한 침으로 덮여 있어요. 1분에 최대 160번, 즉 하루에 최대 2만 마리의 곤충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발톱으로 개미탑을 열고 나머지 작업을 혀로 하죠. 이빨이 없어서 잡은 모든 곤충을 그냥 삼켜버려요. 영화는 공룡에 관한 한 여러분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아주 꼼짝 안 하고 서 있는다고 여러분을 쫓는 경노한 티라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공룡의 왕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건 오해예요. 이 짐승은 오늘날의 맹금들보다 시력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의 독수리와 매처럼 동물들에게 존재하는 뛰어난 깊이 감각을 갖고 있었죠. 어떠한 기적으로 공룡의 왕이 여러분을 보지 못했거나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어서 작은 나무나 다른 물건으로 생각했다 해도 후각이 아주 뛰어나므로 더 나은 선택지는 뛰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티라노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았거든요. 최대 시속 53.1km였죠. 이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시속 19.3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 빠르면 뼈에 심각한 손상이 갈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느린 공룡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먹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죠. 또 다른 오해는 올빼미가 머리를 정확히 360도 돌릴 수 있다는 건데요. 머리 회전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 방향으로 270도죠. 좌우로 270도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올빼미는 540도의 움직임 범위를 갖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비의 날개를 만졌다고 나비가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진 않아요. 살 거예요. 그 반대일 거라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비의 날개에는 비늘이 있어요. 그걸 만지면 비늘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도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수 있는 비늘 때문에 거미줄에 걸리거나 갇혔을 때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다음 오해는 많은 영화, 책, TV 시리즈 시나리오에 영감을 주었지만 아니요, 늑대는 달을 보며 울부짖지 않아요. 보통 밤에 울부짖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때가 제일 활동적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또 울부짖으면서 위를 쳐다보는데 그게 소리 전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른 늑대들이 11.3km 떨어져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늑대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울부짖어요. 특정한 상황에 맞는 특정 소리를 내죠. 예를 들어 무리를 잃은 늑대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거죠. 다른 늑대들이 의사소통하는 중에 그냥 떠 있었던 거죠. 기린은 하루에 30분만 자도 된다. 또 다른 오해예요. 매일 4시간 반 정도 잠을 자요. 낮 동안 가장 활동적인 동물 종들에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기린은 한 번에 보통 11분 미만으로 누워 잔다는 게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더지가 장님인 줄 알죠? 이들은 사실 눈이 보이는 작은 굴을 파는 포유류예요. 단지 시력이 정말 형편없고 빛을 인식하는 데만 적응되어 있을 뿐이에요. 또 생맹이기도 하죠. 어두운 지하에서 먹이를 찾고 어둠 속을 헤쳐다닐 때 이 생물은 대부분 촉각과 후각에 의존해요. 두더지의 촉각은 예리한데 그래서 두더지는 근처에 있는 움직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위험을 피하거나 다음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죠. 예를 들어 노래기, 지렁이, 진해, 그리고 다른 무척추 동물이요. 냠! 땅을 파는 속도가 정말 빠르고 분당 몇 센티미터씩 파낼 수 있어요. 겨울에 동물들은 밖에 있기에 너무 추워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요. 동물이 동면에 들면 심장박동수, 체온, 호흡, 그리고 다른 대사 활동들이 상당히 느려져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죠. 다람쥐, 박쥐, 거북이, 뱀 모두 겨울 동안 동면하는데 더 활동적이고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계절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죠. 전 곰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진정으로 겨울잠을 자지 않아요. 만약 겨울 동안에 곰이 자고 있다고 믿고 곰을 깨운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느려지긴 해요. 곰들이 보다 긴 시간 잠을 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겨울 내내 잠을 자진 않아요. 그리고 자는 동안 쉽게 깰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속설을 믿지 마세요. 집게벌레는 여러분 귀에 알을 낳지 않아요. 네, 집게벌레는 여러분 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할 증거는 없어요. 집게벌레는 나무 껍질 아래나 흙처럼 어둡고 습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여러분 귀는 안전해요. 쉬, 뛰어요. 진짜로요. 밖은 안전하지 않아요. 검지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하세요? 빼꼼히 보지 마세요. 좋아요, 살짝만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가상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이 멋있지만 매우 위험해 보이는 근 고양이들은 지난 빙하기 동안엔 살아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 나타난다면요. 똑똑 검치 호랑이가 여러분이 쿠키를 사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 거대하게 생긴 물고기는 실러캔스는 3억 년 이상 된 혈통 출신이죠. 1938년에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 우린 이들이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래 이들은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과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해역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이런, 수영하러 갔다가 이 친구 한 마리를 직접 만나고 싶진 않은데요. 턱에는 2개의 뇌관절이 있는데 그건 입이 엄청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큰 먹이를 먹기 위해서죠. 저처럼요? 좋지 않네요. 그리고 엄청 커요. 여러분만큼 키가 크고 몸무게가 보통 사람만큼 나가는 물고기를 상상해보세요. 날지 못하는 새 타카해는 1898년에 사라졌다고 여겨졌어요. 아주 귀엽고 작고 색이 다양하죠. 보통 우리 무릎보다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상상해보세요. 머치슨 산에 하이킹하러 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다가 멸종된 줄 알았던 새를 발견해요. 근데 거기서 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멸종 선언된 지 불과 50년 만에 타카해의 전체 서식지가 발견되었어요. 잘했어, 작은 새들아. 노래하는 게 들어본 적 있나요? 라일드는 심심하거나 배고플 때 가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녀석들은 진짜 공연꾼들이에요. 뉴기니 싱잉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에서 최근에 다시 발견됐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전 멸종된 적은 없어요. 뉴기니 사람들이 개들이 안전하도록 지켰죠. 하지만 야생에선 아주 희귀해서 만나보기 힘들어요. 봐요, 저기 한 마리 있네요. 유명한 높은 음조의 노래 때문에 뉴기니 싱잉독이라고 불려요. 가끔 함께 노래 부르기도 하죠. 모두 함께 울부짖는 개 합창단 같은 거죠. 제가 샤워할 때 부르는 것보다 더 잘할걸요?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쥐가 있지만 이 녀석들은 좀 달라요. 보면 귀가 거대해요. 그래서 뉴기니 큰귀 박쥐라고 불리나 보네요. 이름 좋네요. 이 종은 이들 중 한 마리가 우연히 박쥐덫에 걸렸을 때 다시 발견되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와 숨바꼭질 놀이를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1890년까진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서식지 감소로 인해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오랫동안 멸종된 줄 알았던 종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2년 후 말했던 그 종의 살아있는 전체 그룹이 발견된 거예요. 자, 바로 이게 1977년 마요르칸 미드와이프 두꺼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갈색의 피부 반점을 만들어내는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것 말곤 그냥 눈이 부리부리한 작은 두꺼비예요. 살아있는 두꺼비 무리는 마요르카 섬에서 화석이 있는 곳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남아있는 수는 별로 안 돼요. 사실 500마리 정도로 지금 현재 이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선언했어요. 거북이 좋았어요? 이 거대한 아름다움을 보면 그렇게 될걸요? 페르난디아 섬 갈라파고스 거북이라고 해요. 1906년 이후론 보이지 않았다가 2019년 2월 17일 드디어 이 아름다운 생물들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 몇몇 친구가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자신을 드러내는 걸 허락하지 않네요. 우린 약간의 발자국과 냄새로 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에요. 또 다른 개구리와 함께 뿔 달린 유대목 개구리가 있어요. 에콰도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초코숲에 있어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눈 바로 위에 뚜렷한 뿔이 있기 때문이죠. 캥거루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 쓰는 주머니 아시죠? 암컷 뿔 달린 유대목 개구리도 그런 게 있어요. 대신 등에 있죠. 그래서 일종의 배낭 역할을 해요. 거기서 배알을 발달시키고 나올 준비가 되면 완전한 아기 개구리로 부화해요. 올챙이로 시작하는 보통 개구리와는 다르죠. 한 마리 더 별빛의 밤개구리 또는 할리퀸 두꺼비가 있어요. 검고 온통 흰 반점으로 뒤덮여 있죠. 30년 동안이나 사라졌다가 지난 2019년에 발견됐어요. 이걸 엄청 큰 보디가드 또는 정확히는 수상경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오, 화면에 아주 큰 두꺼비가 있네요. 뭐 아루후아코 사람들에겐 두꺼비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물의 수호자죠. 또 그들만이 부르는 이름도 있는데 구나라고 해요. 치즈 이름 같죠? 과학자들이 이들을 다시 발견했을 때 작은 생명체 30마리였는데 애초엔 한 마리만 기대했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비록 전형적인 호랑이처럼 보이진 않지만요. 태즈메니아 호랑이라고 불리고 1936년 이후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다 난데없이 5년 전인 2016년에 사람들이 이것을 야생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보다는 개나 여우를 더 많이 닮았어요. 주둥이를 잘 보세요. 아니면 둘 다 닮았나요?
그러다가 다른 몇 마리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만약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면 등에 줄무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야생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국제자연보전연맹엔 멸종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좋아요. 영화 장면에서 바로 나온 듯한 말을 상상해 보세요. 작고 아름다운 털에 아주 말을 잘 듣죠. 작지만 조랑말은 아니에요. 카스피안 말이에요. 이들에겐 흥미로운 뒷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은 1957년 귀족과 결혼한 루이스 레일린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이러한 테헤란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그곳에서 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그녀는 몇 사람을 데리고 카스피의 산으로 갔고 거기서 이 작고 아름다운 말 3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전해지는 얘긴 그래요. 다음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주머니쥐예요. 어딘지 맞춰보세요. 3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스키 리조트에 숨었다, 호주 아웃백에 있다, 또는 누군가의 아파트 욕실에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3초 드릴게요. 정답은 스키 리조트예요. 네, 이 주머니쥐는 꼬마 주머니쥐라고 불리고 호주에서 왔어요. 지금까지 이 작은 주머니쥐는 3개의 다른 개체군이 서식하는데 1966년까진 멸종된 걸로 여겨졌어요. 개체수가 100마리도 안 돼서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선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걸로 분류했어요. 또 호주에는 쇠올빼미 앵무새도 있어요. 조류 관찰자에게 엄청난 즐거움이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이 작은 친구들은 매우 외딴 지역에 살아요. 아마도 1979년에 다시 발견된 이후 이 새들이 출현한 건 겨우 손에 꼽힐 정도예요. 그만큼 희귀하죠. 피그미 안경원숭이를 본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2008년에 3마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의 동선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조그만 목걸이를 선물해줬죠. 이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린 그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건 나무 랍스터예요. 하지만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들은 진짜 바닷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커다란 다리를 가진 크고 검은 벌레예요. 이들의 멸종 이야기는 슬퍼요. 1920년 화물선이 로드아웃 섬에 갇혔는데 안에 쥐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쥐들이 배에서 도망쳐 육지로 곧장 옮겨갔어요. 비록 나무 랍스터가 대부분의 곤충보단 크지만 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죠. 이 불쌍한 녀석은 전혀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2004년 이 독특한 생명체의 삶에 빛이 다시 비춰졌어요. 한 쌍의 호주 과학자가 그 섬에서 돌아다니다가 24마리나 발견했죠. 벌레 모두 하나의 관목 아래 살고 있었어요.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다면 작은 게 아니라 변하는 거죠. 요점은 멸종되는 것보단 특종이 되는 게 낫죠. 그렇지 않나요?